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학개론이 무엇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20일에 부동산학개론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 22의 이 부동산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한 5분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일의 시험에서는요, 1차 과목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2차 과목은 공법하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이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 지적법,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적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학개론은 21회 때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비교했을 때 보면 가장 쉽게 출제되었었다. 이에 반하여 민법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2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부동산학개론이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예년보다 조금 좀 낮게 이렇게 출제되지 않겠는가. 보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특히 목차를 잘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판서를 좀 해놨는데요. 부동산학개론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놨습니다. 3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은 부동산학 총론 그래가지고 보통 개념이라든가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또 부동산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편이 중요하겠는데요. 2편이 바로 강론, 부동산 강론해가지고 부동산 경제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이라든가 또는 투자론, 정책론, 이렇게 금융론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편에 감정평가론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출제됐는가? 지난해에는 21회 때에서는 이 총론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총론에서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쉽다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판가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회 때 지지난해죠. 20회 때는 이 총론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21회 때 지난해에는 3문제나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론이 중요하겠죠. 강론에서도요, 특히 또 비중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러한 물건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6문제씩 출제가 됐고 많이 출제될 때는요 8문제, 9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경제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론이 있죠. 시장론하고 입지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론에서 보통 시장이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1개 내지 2개 나오고 입지론에서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지난해에는 여기서 5개 정도 나왔다. 우리가 입지론 그러면 입지선정이라든가 특히 상업 입지론, 서비스 입지론 쪽에 그래서 상권 이론들이 여기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야 되고 이 부동산 정책 있죠. 이 정책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부가 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정책은요 5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6문제도 출제되고 지난해에는 1개 정도 적게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5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도요 주택정책, 토지정책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정책 같은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정책이라든가 분양가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현재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 내용들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한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의 정부 정책은 저희가 객관식에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 같은 건 좀 문제화해 가지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정부의 정책도 좀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투자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은 투자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그 다음에 금융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론은요 보통 8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5개 나왔었어요. 20회 때. 그러나 21회 때는 이제 7개까지 나왔죠. 이 투자론회가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절반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준비하는 22회 시험은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해 21회 때는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접근해 가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정확한 공식을 외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또 암기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요, 자꾸 보다 보면 암기도 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해에는 계산 문제가 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2회는 중상 이상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되면, 그렇게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융론이 나오죠. 금융론은 평균적으로 5개, 좀 더 나오면 6개. 많이 나온 해에는 뭐 9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좀 과도하고 보통 5, 6개.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요. 부동산 금융론 그러면은 특히 이자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동산 가격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자가 금리가 오르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추세에 있다고 예상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대출 받은가, 우리가 그걸 저당 상환 방법이라 가지고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여러 가지 금융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해 출제됐지만 앞으로도 또 출제가 될 것이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 또는 모기지 같은 거, 영모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주택 연금 제도 같은 것들도 공부를 계속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종합 청약 저축 같은 거, 그래서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여기만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여기만 해도 벌써 한 27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제 개발론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관리론 하나, 마케팅 하나,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서 한 5개 출제가, 여기는 양이 많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비해서 조금은, 비중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여기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또 획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매년 1개 내지 2개. 개발론도 2개 정도 하다가 지금 3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좀 있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편 그러면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보통 5, 6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도요, 감정평가 자체의 내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최근에는 추세가 어떤 추세냐,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는요, 기출문제를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이 없다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타 2차 과목에서 또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법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보통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과정, 개론에서 2차 과목 과정 다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2차가 공부가 돼 있다라면 뭐 그냥 하나 뭐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공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든가 또는 중개사법에서 내용이 나온다든가 세법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2차 즉 학개론은 이외의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온다.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강론에 좀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22회 시험이 조금은 어렵게 예상이 되지만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데 가서 오프라인 학원 수강을 해도 좋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시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기준에서 한 4개 정도 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어려운 거죠. 또 어떤 기준에서 한 4개 정도 쉽게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해 시험은 좀 쉬워진다. 지난해에는 좀 쉽게 나왔다. 한 4개 정도가. 그러면 올해는 한 4개 정도가 좀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더 어렵게 나올 것이고 조금 난이도 있게 그리고 특히 총론 부분에 있는 문제가 조금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총론은 보통 3개 정도 나오는데 3개 나오면 평이하지만은 아예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나올 것이니까 조금은 어렵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지피지기면은 백전 불태라 그랬습니다. 절대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안다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부동산학개론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